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스카이 디지털 PS7 CSZ 1000 V5, 이름도 기네요. 이거 제가 필드 테스트 받아가지고 개봉기 촬영했었는데 이번에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리뷰 찍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에도 의견을 취합하려고 좀 글을 좀 썼는데, 이게 지금 정가가 22만원인가 그렇고 지금 할인가가 15만원이잖아요. 요급 1000W에서 골드급 파워들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18만원에 판매 중인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제품도 있고, 슈퍼플라워는 지금 20만원대이긴 하지만, 얘가 정가가 22만원이라고 하니까, 물론 정가에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격대가 어쨌든 그쪽이니까, 슈퍼플라워 리덱스도 있고, 골드가. 그리고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CWT OEM인 커세어도 있단 말이에요. RM 시리즈. 그런 것들이랑 내부 부품 같은 것들 제가 비교를 막 열심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커세어는 가격대가 다른 제품이니까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미즈맥스랑 리덱스랑 이렇게 봤을 때 내부 구성에서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다 2급이 되면 다 기본 이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진 않아요.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면 얘는 1차 측에만 이제 일제 캐패시터고, 이제 위즈맥스라던가 커세어는 당연히 단가가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2차 측에 다 일제 캐패시터고, 좀 놀란 건 마이크로닉스가 2차 측까지 다 이렇게 일제 캐패시터를 썼더라고요. 그거 좀 놀라운 부분이고, 리덱스도 아마 2차 측까지 다 일제 캐패시터일 거예요. 근데 얘는 2차 측은 T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T4도 이제 좀 급이 떨어진 SC가 있고 급이 높은 TV가 있는데, TV도 있고 SC도 있는 특이한 구성이에요. 보통은 아예 SC로 써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제 캐피스토로 넘어가거나 하는데, T4 중에서도 급이 높은 T4 TV를 좀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원가 절감을 대놓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가에 팔면은, 제 생각에는 절대 사람들이 안 살 것 같고, 지금 할인가 15만원인데 할인가 끝나고 나서라도 17, 18만원, 아니면 많이 주더라도 19만원? 그 정도면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라던가 슈퍼플라워 리덱스라던가 이렇게 한번 견적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이제 고려해볼 만한, 견적에 넣어볼 만한 파워로 이제 좀 인지도가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냥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위즈맥스 알아보니까 좀 구성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걔는 12핀이 두 개가 있던데, 12핀 두 개를 넣고 이제 CPU 보조전원이랑 PCI 보조전원 하나씩을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2핀을 두 개 쓰는 시스템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12핀이 최대 600W인데, 600W 두 개면 1200W잖아요. 1000W 파워에서 1200W를 아마 피크치라고는 해도 1200W를 뽑아 쓴다는 게 좀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쓸 사람도 거의 없죠. 왜냐면 50, 60 같은 것도 이제 듀얼오리 한다고 막 이제 낮은 급을 하나 더 넣잖아요. 근데 그런 듀얼 오리용 그래픽 카드들은 보통 6핀 아니면 8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핀이 두 개 들어가는 시스템을 짠다는 게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CPU 보조전원이랑 PCI 보조전원 하나가 더 있는 게 좋거든요. 또 그걸 상쇄시킬 만한 요소가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쪽엔 있어요. 물론 걔네는 인증 비용을 조금 더 들더라도 사이버네틱스 골드랑 사이버네틱스 A 플러스 소음 인증까지 받았죠. 근데 스카이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네틱스 인증이 이제 둘 다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인증을 안 받는 대신 15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잘만 예전 마케팅 포인트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파워인데 굳이 안 받고 가격을 좀 더 싸게 해서 팔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스카이 디지털이 좀 취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는 80 플러스 골드는 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고가인 커세어까지 비교를 해본 이유가, 이게 CWT OEM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부 구성이 거의 같지 않을까? 커세어랑? 커세어는 이제 좀 쓸데없이 비싼 허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구성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PCB 레이아웃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차측 캐패시터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차폐라던가. 근데 지금 이미지가 나가고 있겠지만 보시면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커세어 쪽에서 이제 쓰던 검증된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려고 2차 측 T4 대만제 캐피털 쓰고 차폐 조금 없애고, 차폐를 없애도 뭐 효율에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없애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물론 제가 전기 전자를 배우는 입장에서 봐서는 교류는 이 유도 전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입력 측이랑 그 트랜스포머 쪽이랑 좀 차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니까 빼긴 했겠죠. 물론 그게 굴이라서 빼면 원가 절감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뭐 더 고가의 파워에서도 그 차폐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제가 뭐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좀 원가 절감을 했고, 어쨌든 그러니까 커세어 RM 시리즈에서 약간 원가 절감을 한 버전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파워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전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팬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뭘 테스트를 일단 해볼 거냐. 리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소음이라던가 뭐 리플 노이즈라던가 전압 강화라던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원래는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부하를 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측정을 한다는 건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렌조이 공식 리뷰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프렌조이 공식 리뷰에서 이미 소음 측정도 하고 전압 강화 측정도 하고 리플 노이즈 측정도 이미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드에다가 파워 리뷰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표도 좀 받고 의견도 좀 받고 했는 건데, 일단 제 채널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 수렴을 받은 거가, 이제 일단은 조립 편의성을 저도 회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조립 편의성. 이 케이블들 같은 게,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AWG를 쓰더라도 굉장히 선이 얇고 유연해서 조립하기 굉장히 편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한번 보려고 하는데, 케이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직조 케이블은 아니고 고무 케이블이긴 하거든요. 뭐 애초에 단가, 이제 가격이 훨씬 더 싼 제품이니까 패브릭 재질로 할 수는 없겠죠, 단가상.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다 16AWG인데 지금 옆에 제가 PC를 이렇게 꺼내 놨거든요. 얘는 18AWG예요. 이게 욕처럼 들리셨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6은 아니죠, 확실히. 18AWG인데 이게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00W 초기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 18AWG랑 스카이디탈의 요 16AWG, 요것도 어차피 뭐 케이블을 외주져서 만들었을 테니까 스카이디탈이 직접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케이블 두께가 차이가 전혀 안 나요. 아마 이제 내부 심지만 늘리고 피복의 두께를 늘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굵기는 진짜 똑같습니다. 유연성 같은 것도 보시면 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닉스 요거는 이 18AWG인데도 좀 뻑뻑해요. 뻑뻑한데 얘는 뭐 플랫으로 뽑아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연합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꺾이는 건 안 돼요. 심하게 꺾이는 게 권장되지도 않고, PC 이거 조립할 때 그렇게 심하게 꺾는 경우도 잘 없어요. 단자 쪽을 제외한다면. 단자 쪽은 오히려 더 유연하죠. 이쪽이 플랫이 아니라서 또 유연한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꺾이기 때문에 단자 쪽은 이 정도 꺾이면, 보통 이거보다 더 꺾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꺾이면 그래픽카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쪽도 충분히 유연하기 때문에 조립 편의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조립을 해볼 거예요, 제 메인 컴퓨터에. 조립해보는 과정이 이 선 유연함, 뭐 선 정리의 편리함, 그걸, 그러니까 뭐 풀 모듈러의 장점, 그걸 보기 위함도 있지만, 일단 제 케이스가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출시된 지. 그래서 이게 지금 1000W짜리 파워이고 기존 파워보다 좀 더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들어가는지. 일단 얘는 뭐 스펙상 180mm짜리 뭐 더 큰 파워도 뭐 수용할 수 있다라고 스펙에 되어 있긴 하지만, 스펙이 항상 만사가 아닌 건 다들 아시잖아요. 뭐 그래픽카드도 뭐 300 몇 mm까지 넣을 수 있어 했는데 실제로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80mm도 제가 재보니까 180mm짜리 파워를 넣으면 케이블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카이디트 RPS7은 160mm짜리 파워이기 때문에, 물론 커세어 보면
커세어였나? 어디였지? 어디는 천 같은데도 150mm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10mm, 1cm죠. 1cm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게 파워 안정성 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뭐 조립 편의성은 그렇게 알아볼 예정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테스트, 뭐 리플로이즈라던가 전압 강화라던가 소음이라던가 이런 건 다 때려치고 이미 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일단 쇼트가 났을 때 이 파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잘만 파워가, 제가 ZM600LX 쓸 때 그 잘만 파워가 물론 좋은 파워였지만 80 플러스 브론즈급에 맞는, 물론 거기 인증을 안 받았지만 그 파워가 쇼트가 됐을 때 파워가 차단이 안 되고 계속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전 차단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단이 안 됐단 말이죠. 다른 파워들은 다 차단이 되는 와중에 얘가 일단은 뭐 80 브론즈 파워들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더 고가의 파워이기 때문에 여기 쇼트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서 ID 케이블 요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끼워주고. 근데 요게 선 색깔이 없어서 지금 제가 뭐가 12V인지 모르겠네요. 요거 멀티미터도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멀티미터도 가져왔고요. 봅시다. 요건 무조건 그라운드, 아니다. 이게 그라운드 같은데. 아니네. 반대네. 요거 두 개가 어쨌든 5V인 거죠. 요게 그라운드고, 요게 5V고. 5V 먼저 쇼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교류에 쓰는 아주 굵은 그냥 단선을 하나 가져왔어요. 전기 전도율 때문에 뭐 차단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냥 일반적인 부하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클레임?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태클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도율이 좋은 그냥 끝판왕 케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자, 5V 쇼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파크는 무조건 한번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5V라서 안 튈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연선이 아니고 단선이라서 좀 많이 뻑뻑해서 지금 넣는 것부터가 좀 난관이긴 합니다. 스파크 튀었고 차단이 됐습니다. 팬이 멈췄어요. 딸깍 소리 나고 릴레이 소리가 났거든요. 이제 쇼트가 됐을 때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러니까 차단이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잘만 파워가 좀 잘못됐던 거죠. 요거를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복구가 안 되는데? 5분 정도 지나고도 계속 안 켜지길래 이쪽을 뺐다가 다시 끼워보니까 다시 돌아가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12V 쇼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V 쪽에서 차단이 됐으면 당연히 12V 쪽에서도 차단이 잘 될 텐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2V 쇼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가 엄청 크게 튀었습니다. 엄청 크게 튀었고 멈췄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12V 쪽에서도 아까처럼 얘를 뺐다가 빼면 차단될 때 릴레이 소리도 있고 요걸 뺐을 때 릴레이 소리도 있고, 아마 릴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기전력 차단용 릴레이도 있고, 이런 쇼트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급격하게 이제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릴레이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런 안전장치 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역시 신발이 넘어가는 파워인데 당연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예, 다시 잘 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전에 살던 집, 이사하기 전에 집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단상이라고 해서 220V 핫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0V, 1혼선 0V인 뉴트럴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20V를 쓰는 극성이 있는 이런 220V 교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파워가 안에 퓨즈가 들어있는데 그 퓨즈가 이 라인선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퓨즈가 딱 끊어지면 핫선이 내부에 전원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론상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거꾸로 꼽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핫선 뉴트럴 바꿔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저가 파워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거 PS7 파워 리뷰 준비하면서 알아보다가 굉장히 이 정도 급이면 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요즘 파워에는 퓨즈가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품 설명에는 퓨즈 앤 접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퓨즈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퓨즈의 상위 호환인 게 들어가 있어요. 퓨즈 대신에 이제는 퓨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요걸 제어합니다.
일단 퓨즈의 단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 번 끊어지면 그걸 물리적으로 교체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걔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계속 그냥 죽어 있는 거죠. 퓨즈가 한 번 끊어지면. 근데 전자적인 방식은 아까 뭐 쇼트 테스트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전원 껐다 키거나 뭐 전원 신호를 뭐 뺐다가 다시 꼽으면 다시 동작하죠. 그러니까 교류 쪽에서도 얘는 지금 전자적으로 퓨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정상적인 전원이 들어오면 다시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일단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기 단상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은 0V, 한쪽은 220V고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꼽는 경우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양극을 동시에 차단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퓨즈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차단하지만 얘는 전자적으로 양극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어느 극성으로 꼽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느 경우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사 온 집은 이런 식으로 단상 220V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스플릿 위상이라고 해서 보통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긴 한데 아주 드물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 지금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왔는데 110V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냥 110V가 두 개가 들어와서 하나는 상을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페이즈가 반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위상차,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두 위상차가 220V가 돼요. 110V 두 개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뉴트럴 선이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접지도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퓨즈가 달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퓨즈가, 그러니까 둘 다 핫선이기 때문에 퓨즈가 끊어져도 110V는 무조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프리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고가 파워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적으로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양극을 동시에 차단합니다. 양극을 동시에 차단하기 때문에 110V 두 개가 다 차단이 돼요, 동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고가 파워는 고가 파워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게 그러니까 스카이 디지털 요 P7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요 정도 급이 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양극 차단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 스위치, 요 뒤쪽에 있는 요 스위치도 기존 파워들은 두 극성 중 하나만 차단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핫선을 차단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말이지만 뭐 반대로 꼽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처럼 이제 스플릿 위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둘 다 핫선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양극을 다 차단해주는 게 확실한데, 이것도 자료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겠지만, 요 정도 급의 파워가 되면 양극을 스위치 하나로 동시에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차단이 되고 확실하게 차단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안전, 뭐 퓨즈 관련된 얘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리뷰하기 전에 발견한 내용, 이건 발견한 내용인데, 여기 FDB 팬이잖아요. FDB 팬이라서 뭐 소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를 켰다가 끄잖아요. 껐을 때, 껐는데도 한참 동안 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그만큼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거는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이게 애프터 쿨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애프터 쿨링이 그 마이크로닉스 쪽 특허라서 다른 파워 쪽에, 다른 타사 파워에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FDB 팬의 특징이 아닐까? 마찰력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유체가 안에서 이제 윤활 역할을 하는, 물론 일반적인 팬도 그리스로 이렇게 윤활이 되지만 얘는 애초에 윤활유 꽉 차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력이 적어서 전원이 차단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팬이 계속 돌아요. 와, 엄청 오래 돕니다. 껐는데도. 이제 멈췄어요. 이게 그러니까 껐다가 바로 켰을 때 애프터 쿨링이 적용되지는 않을 테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FDB 팬이 마찰력이 적어서 굉장히 수명도 길고 소음 면에서 확실히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DB 팬을 제가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조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봉기 때 요거 하이팟 오케이 요거 스티커 굉장히 뭐 싸구려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완전 그 반대였어요. CWT OEM이면, 예, 여기 다 붙어 있더라고요. 커세어 제품이든 간에, 뭐든 간에. CWT OEM이면, 이게 CW 공장 측에서 여기 붙이는 스티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노란색 하이팟 OK가 붙어 있다. 그러면 CWT OEM이고, 좀 꽤나 고가의 파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요거 진짜 찐막으로 요거 테스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어서 팬이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일단은 요 전원 신호선을 빼고요. 빼면 내부에서 이렇게 릴레이 소리 딸깍 나고 차단이 돼서 팬이 멈추겠죠. 네, 멈췄죠. 이 상태에서 요 파워 코드를 빼거나 뭐 요거 스위치를 차단하거나 똑같은 행위이긴 한데 어쨌든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뺐습니다. 이 상태여도 실제로는 요 내부 캐피시터에서 전력이 꽤나 많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가 파워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 신호 연결 요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립이 돼 있을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겠죠. 그러면 잠깐 파워가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닉스 파워들 보면 그런 게 안 되게 보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런 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신호를 주면 팬이 움찔하고 돌지 과연? 안 돌죠. 예, 요런 거 안전 관리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서 딸깍딸깍 릴레이 소리는 나요. 한 두 번 나고 계속 나요. 이게 1000W짜리 파워다 보니까 안에 캐피시터에 굉장히 전력이 많이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남아있는 모습인데 딸깍딸깍 소리는 나지만 실제로 AC 요 교류 입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요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보회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회로 쪽에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검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